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이관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 기술 경쟁에 불길을 당기면서 실생활 응용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미래 신기술인 무인 택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무인 택배 기술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무인 택배는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시도되는 혁신입니다.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드론 헬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조종사 없이 무선으로 원격 조종하는 헬기인 드론은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 기술 개발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택배 회사들의 공중전이 아무래도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치열한 드론 전쟁의 포문은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업체들이 먼저 열었는데요. 이어 특성 택배 업체의 UPS가 드론을 이용한 납품 기술을 연구 중임을 밝혔고, 최근 독일에 본사를 둔 DHL도 이 대열에 합류해 택배 업체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드론 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인 쿼드콥터의 비행 원리를 말씀드리면 메인 로터가 회전하여 양력을 얻어 부양을 하게 되고요. 기체는 메인 로터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토크가 발생합니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테일 로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테일 로터를 크게 하면 쌍발기가 되고 치누크라 알려진 메인 로터를 2개 가진 미국의 수송기가 이런 예가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무인 택배에서 사용하는 드론 기술이 이런 헬기의 비행 원리를 이용합니다. 파켓콥터라 불리우는 DHL의 이 드론 헬기는 4개의 로터가 각각 독립구동하여 비행하는 구조로 3kg의 무게를 싣고 100m 고도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구글도 이 로봇 업체를 사들이면서 드론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글이 최근 6개월간 로봇 업체 8곳을 인수하고 기술진을 고용하는 등 자체 로봇 생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로봇 개발이 무인 자율 주행 시스템 기술과 함께 개발되어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자동화 택배 기술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구체화되면 아마존의 드론 헬기를 이용한 무인 택배 시스템과 일대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 기술의 특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특허청에 따르면 무인 택배 기술 특허가 최근 5년간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기 시장 단계라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기술 선점을 위한 원천 특허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무인 기술의 상용화가 열어줄 영화 같은 첨단 기술 이야기 들어봤는데, 국내 기업들도 이 무인 택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먼저 좀 선점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허청은 단일 제품이나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있어 특허와 실용 신안을 한 번에 심사해주는 기업 전략 맞춤형 일괄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산업융합, 소재,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등 4대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핵심 원천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40개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특허청은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네, 한 주의 특허 이슈 살펴봤는데 이 중에 주목할 만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네, 특허청이 해마다 선정해오고 있는 산업 분야별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종전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정 발표한 뉴스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전 시간에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유망 기술이 어떤 기술일지 좀 흥미롭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특허도 이제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특허청이 갖고 있는 2억 3천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 분야별로 1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되는 게 특징입니다. 특허 정량 분석으로 나오는 지식재산의 유망성, 원천성을 기준으로 후보 유망 기술군을 골라 압축한 뒤 분야별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유망 기술로 최종 뽑았습니다. 올해 선정된 대표적인 미래 유망 기술로는 산업융합 분야에서 의료용 빅데이터 기술과 수술 및 치료 로봇 기술이 뽑혔고, 소재 분야에서는 미래 수송기기용 경량금속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투명 유연 전극 소재가,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신개념 연소후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환경 기상 분야에서는 배출원 원천 감량화 기술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늘어날수록 지식재산 분쟁이 더욱더 확산될 것 같은데요. 미래 유망 기술 도출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관련 핵심 특허들이 2014년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산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특허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허 분쟁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쟁 기업의 특허 공격에 스스로 대비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 상황에 맞춰 특허 분쟁을 예측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지식재산 데이터를 사용자 중심의 시각화와 정보의 맵이 구축돼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특허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의 성과도 더 기대가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